자, 이번 시간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사실 이게 문법적인 용어가 어렵죠. 어려운데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라는 건요. 준동사예요. 투부정사는 이렇게 쓸게요. 얘 투부정사. 얘는 우리가 흔히 통합해서 준동사라고 해요. 준동사는 그럼 투부정사만 있냐? 아니요. 동명사도 준동사고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분사도 준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형태가 동사에서 비롯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자, 투부정사는 to 뒤에 뭐?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우리는 투부정사다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걸 우리는 동명사다라고 해요. 동명사. 자, 그 다음에 과거, 현재 그 분사도 동사 원형의 ing,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서 그 pp 형태를 우리는 분사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동사 원형에서 비롯된 거예요. 원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건데 왜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동사에서 변화가 된 거지만 변화로 만들어진 어형이지만 자리가 없어. 어형이지만 문장의 기준이 되는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동사 찾아봐라고 했을 때 to 나오고 동사가 있으면 얘를 동사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봐봐. to가 있지. 얘는 동사가 아닌 거예요. 원래 동사에서 변했으니까 이제 동사의 성질 또한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동사가 아니에요. 그거고요. 자, 동사의 흉내를 낸다라고 했어요. 자,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어. 대신에 뭐 해? 동사의 흉내는 다 내요. 흉내를 낸다. 그죠? 동사의 흉내를 내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해봅시다. 동사가 갖는 건요. 첫 번째, 주어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하잖아요. 의문문이어도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지만 주어 반드시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시제 갖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능동태, 수동태, 태를 가져요. 네 번째, 형식을 갖죠. 이거 네 가지 다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드시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정어 not이나 never가 뭐예요? not이나 never가 앞에, 준동사 앞에서 이렇게 앞에 와서 부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알아야 하는 게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제목이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주어처럼 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일단 우리는 기억을 해놔야 될 게 주어를 갖는 거 똑같이 동사의 흉내를 그대로 내느라고 주어를 갖는 거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봅시다. 이걸 다 알아두면 더 좋고 자 가볼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머 포인트 그래머 아니에요. 그래머 포인트 그래머 누가 그래머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혼냈어. 자 투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석상의 주어다라고 했어요. 해석상의 주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도 모르겠고요. 해석상의 주어라는 말도 나 모르겠어요, 선생님. 도대체 뭐냐고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는
경우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냥 피셜로 선생님의 이해했던 그런 선생님만의 피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자면, 영어의 문장이라는 건 동사가 반드시 있죠. 그 동사의 주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주어 동사가 왔는데 투부정사가 왔어.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얘가 아닌 따로 쓰이는 주어여야 해. 그래서 여기에 해석상의 주어를 쓴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써? for나 of를 써.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할 거지만 읽어볼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다른 경우야. 봐. 이 문장, 선생님이 지금 위 초록색으로 쓴 이 문장의 진짜 기준이 되는 동사는, 여기서 기준이 되는 동사라는 건 이 문장의 시제 파악할 수 있는 동사, 이 문장의 형식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동사,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얘죠. 근데 이거의 주어가 앞에 있는 이 주어잖아요. 자, 근데 동작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이 투부정사 또한 주체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동사의 주체랑 이 동작을 하는, 투부정사의 동작을 하는 이 주체랑 다르기 때문에 써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갈게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혹은 저 할게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까지 추가로 써 넣으세요. 자, 예문 갈게요. The English book. 영어 책은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to read, 읽기에. 자, to 뒤에 동사 원형 왔어요. 투부정사 확인하셨죠? 자, 이 is의 주어는 더 북이에요. English 북이에요. 근데 읽는다라는 주체를 봤는데 English 북이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읽을 수 있는 이 대상은, 주체는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나한테 어렵다고, 나한테. 그래서 그때 쓰는 게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명사를 써준다라는 거죠. 선생님, of도 오는데요. 자, of 밑에 쓰일 거예요. 자, it for 투부정사, it of 투부정사,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다시 it be for to 명사겠죠? it be of 명사 to, 이렇게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차이는 여기에 사람의 인성, 성격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뭐다? 의미상의 주어에 of를 쓴다. 요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if for to 했어.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주격 보어죠. 자,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한데? To live without air. 원래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예요. 근데 기니가 뒤로 뺐어. 근데 이 투부정사, 사는 게 누구야? 사는 건 it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는 주체를 따로 쓰기 위해서 for 명사를 쓴 거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죠? 그래서 공기 없이 인간이 사는 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 중요해요. 뭐가? For adult. 어른들에게 중요해. 뭐 하는 게? To protect children.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역시 가조 진주어예요. 근데 of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 자, 바로 밑에 볼 거예요. It is very generous. generous 뭐예요? 관대한이란 형용사거든요. 관대한, 사람의 성격이죠. 사람의 성격. 그럴 때는 for가 아니라 of가 맞아요.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of, for 아니고 of, 사람의 성격. 여기 사람의 성격. 그는, 이것은 매우 무례해. 네가 말하는 거 어떻게? So to the old man.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너 무례한 거야. 그죠? 사람의 성질,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자, 읽을게요. 읽어볼게요. 사람의 성격.
kind, nice, rude, foolish, generous, wise, careless. 얘네들이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좀 편할까? It be rude. It be generous. it 비동사 일반 형용사일 땐 for 명사 혹은 목적격 그다음에 목적격 대명사 인칭 대명사 목적격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it be 사람의 성격 형용사가 나올 땐 of 명사 혹은 of 목적격 이게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성격에 관련된 to 부정사는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가 있느냐? 자, 1번 rude 우리 지금 한 generous 그다음에 wise kind, nice, 그다음에 foolish 등등등.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밑에 살짝 볼까요? careless, 부주의한. careless, 주의함이 없어. 그치? careless. 얘네들이 오면 뭐 한다? of 플러스 목적격 쓰고 to 부정사를 쓴다. 이게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왜 쓴다? 자, 의미상의 주어를 쓴 이유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색깔 바꿀게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얘 또한 동작을 나타내요. 그쵸? 이 준동사의 동작을 나타내는 주어가 이게 아닌 경우 따로 for나 of를 써서 이거의 주체를 써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주술, 얘랑 주술 요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위로 다시 가서 읽어볼게요. it for to 구문에서 it은 실제 의미를 지지 않는 가주어예요. to는 진짜 주어라는 거죠. 그 사이에 for는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우리 암기할게요. difficult, easy, possible, impossible, important 등등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올 때는 it for to가 나오고요.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해 준 것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나오면 꼭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에요. 그때는 뭐냐? 자, 선생님이 노트를 다시 보면 지금은 이 동사의 주어랑 이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게 따로따로기 때문에 서로 달라. 얘네 둘이 달라. 그쵸? 색깔 바꿀게요. 얘랑 얘가 달라. 달라요. 그쵸? 근데 얘랑 얘가 같은 경우엔 앞에 주어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주어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죠.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얘가 하는 동작이 이 사람이 맞아. 근데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하는 것도 얘야.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본문으로 가서 보면 자, 그녀는 예상했어요. 뭘? 합류하기로. 그러니까 join, 가입하기로. 포토클럽,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는 걸 기대했대요. 그러면
그녀가 기대했고 그녀가 가입하는 거고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입하는 걸 기대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 근데 굳이 쓰지 않아도 해석이 되는 경우겠죠. 나는 믿었죠. 자 여기 대시 생략됐어요.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아 쏘리 대시 생략됐대. 이게 아니고 자 나는 믿어요. 네가 뭐 할 걸 innocent 결백해지는 걸 해질 거라고 나는 믿는데요. 그럼 결백해지는 게 누구예요? 목적어죠. 이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이렇게 작은 주어랑 동사적인 그런 의미니까 따로 쓰지 않는 거예요. 따로 쓴다는 건 아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명사, of 명사를 따로 쓰냐 안 쓰냐 이거거든요. 얘는 오형식 문장이니까. 오형식 문장으로 이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for 명사, of 명사를 따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t is hard to work out every day.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힘들대요. 근데 누가? 우리가. 근데 이거는 여기 위에서 보면 막연한 일반인의 경우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아무 의미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럴 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이에요. 여기를 여러분들 중점으로 잘 보시고요. 우리가 웜업 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질문하면서 넘어가도록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